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던 대로 말씀드립니다. 뭐라 설명을 잘해 질문할 거 없죠? 아니 총장님, 예. 작년 말부터 이 동네 경남에 있는 프로그램 좀 하는 애들이 서울 쪽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예. 싹 다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중까지는 다 올라왔고요. 예. 나머지 하쪽 애들이 좀 남아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못 구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예전에 중상 정도 된 애들의 급여를 줘야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하고 임금격차 2배 정도 나요. 예.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상 정도의 애들 급여를 하에다 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괴리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창원대학, 저도 창원대학 출신입니다만 예. 없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중소기업에서 키운 인재가 2년이 되면 다른 데로 옮겨요. 그러면 이때까지 중소기업들은 진짜 학급의 애들을 돈 주고 엄청나게 공부 가르쳐서 중까지 만들어서 대기업으로 보내요. 예.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매년 돈을 까먹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게 창원에서 해보니까 제일 이때까지 괜찮은 프로젝트가 장인 프로젝트예요. 예. 왜 그러냐면 얘들을 받아서 돈 조금 주면서 그동안 공부를 시키는데 2년 정도 공부를 시키면 중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적응을 하니까 다른 데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다른 데 가봐야 또 새롭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예. 특히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안 가르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고 전공을 물어보면 몰라요. 특히 공대 애들요. 전공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예. 토익은 더럽게 잘해요. 정말입니다. 토익 800점 이상 다 돼요, 애들. 예. 그런데 전공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즘엔 중소기업에서 요즘 대기업이 다 그렇잖아요, 기업이. 애들 오면 공부하는 시간에도 저가 스스로 해야 되는 공부 시간도 월급을 줘야 됩니다. 급여를 줘야 돼요. 예. 책을 사다 주고 요거 해서 요거 가르치는 데도 다 줘야 돼요. 예. 이런 데 대한 정책에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야, 교육자들이 이론적으로 앉아서 하는 거하고 실제로 가서 애들 가르쳐서 나갈 때 중소기업들 아픔을 전혀 모르는구나. 오늘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오늘 저희 뭐 일하다가 왔습니다만 저희들 쪽에 지금 요번에 한일 여고 애들 예. 폴리틱에서 교육시켜서 오늘부터 출근을 시켰어요. 실습 3개월. 예. 과연 내가 3개월 동안 가르쳤을 때 얼마 동안 배울 수 있으며 또 3개월 동안 가르쳤을 때 우리 회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급여를 있으려면 급여를 어느 정도만 쳐야 될까?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첫 출근을 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한일여고 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애들을 중 정도는 올리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예. 그걸 갖다가 대학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창원시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잘 되어 왔던 정책을 다시 한번 보시는 새로운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잘 됐던 걸 갖다가 중소기업에다 여쭤봐서 이런 거는 참 좋았더라 하면 연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네. 왜? 학급여를 받아서 중급으로 올릴 수 있는 2년간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들도 좋아해요. 근데 그 뒤로 2년 뒤에 딱 없어졌어요. 제가 이때까지 본 중에서 그 프로젝트 외에는 없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웬만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들이 돈을 들여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가르친 애가 2년 뒤에
반드시 중견기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어떻게 중소기업 보고 아우 저기 뭐야 환경을 좋게 하셔야죠. 월급을 많이 주셔야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너무 없다. 네. 죄송합니다. 시원한 어떤 해결책을 못 드려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장애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름만 이미 다른 거지 사실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요. 완전히 다르고. 자, 장애인 프로젝트에서 모르시잖아요. 아니 본질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 본질은 같은데 그 내용에서 보면 장애인 프로젝트는 매달 급여 180만 원을 주고요. 또 저도 모르게 창원시에서 연락을 해서 저기 뭐야 교통비도 지원해주고 뭐도 지원해. 다음에 애들 모아가지고 또 단체로 또 연수도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자기가 더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기본이기 때문에 배워가 있으면 조금 더 좋은 데 찾아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인재를 우리 회사에 더 오래 데리고 있을까 하는 고민은 결국 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시키러 오면 애들이 조금만 눈 보이면 더 좋은 데 찾아가고 또 이하는 또 더 올라갑니다. 이건 하나의 교류예요.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학 교수 들어오신 분이 있다고 보면 더 또 좋은 대학으로 가버립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강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그걸 딱 막을 방법이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애들을 들어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돈을 쓰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돈을 쓰게 되면 그 아이돌 애들처럼 몇 년간은 그 기업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적 제도가 생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것도 네. 이 아까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데 우리 사관학교처럼 그죠? 의무 복무 기간을 갖다가 옵션으로 넣는 것도 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조기 취업의 계약 효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 하고 나가면 리펀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얼마든지 짤 수가 있고요. 지금 CEO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근데 그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게 사실 솔루션입니다. 학급, 사람들 학급 참 표현하기만 합니다만, 우리가 EBC로 본다면, 우리 회사에 B급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B급은 우리 회사를 싫어해요. 우리 자기가 B급 볼 때 우리 회사를 만족 안 하는 거죠. 그럼 C급은 E에서 50배. 근데 그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신 것처럼 같이 계약하고 그 부분을 아까 뭐 전공을 모르면 그것도 같이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대학 요구를 하고 해서 우리 기업에 맞게끔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결과와 같이 로열티가 올라갑니다.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CEO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이러면 그다음 여러 가지 자기 조건을 따지기 네 실력으로 딴 데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기회비용이 더 든다 하면 있을 거예요. 근데 기회비용이 적으면은 가버리죠.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비용이 들게 아까 얘기한 부수적인 것들까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월급만 준다고 안 했습니다. 요즘 CEO들이. 예, 요즘 MZ 세대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디테일한 배려와 전략이 이제 기업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교육들이 중소기업이 다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학도 이제 하고 지자체도 도와주고 교육부도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맞춤형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눈높이가 높아요. 절대 안 맞습니다. 학생들은 더 좋은 데 가고 싶은 욕구 막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기업인들도 적은 비용으로 좋은 사람 뽑고 싶잖아요. 안 맞습니다, 절대로. 이걸 계속 맞춰나가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시원한 솔루션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 오늘 이 정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면으로